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 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은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반전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죠. 거래소 시장 약보합세 0.18%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강보합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 선물, 그리고 옵션까지도 일단 매도 포지션을 좀 잡아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반면에 기관 같은 경우는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다행인 거는 외국인과 기관 모두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외국인은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관 쪽에서는 그나마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이긴 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실적 발표가 좀 나오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거래소 종목군들, 특히나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4%대 좀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려면 선물 기준으로 258.5포인트 이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즉 안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포인트를 좀 맞추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있고요. 좀 더 수월하게 상담을 해드리고자 두 대의 전화를 설치를 했으니까요. 많이들 전화 주시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와 비중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점 알고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벤트가 있습니다.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재훈 멘토와 예병근 멘토, 즉 정예사단의 일주일 무료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매일 유업을 매수를 하셨네요. 매수가가 49,0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매일 유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9,000원짜리 때면 거의 고가권역에 좀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봐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박스권역으로 지금 매일 유업이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됐던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박스권역에 하단을 이탄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점차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들, 즉 횡보를 해줬을 때는 거래량이 상당히 좀 감소가 됐다가 하락 방향으로 잡으면서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항상 박스권역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거래량이 증가가 없는 상황들 속에서 횡보를 좀 해주다가 박스권역을 상단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나타났을 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따라붙어도 됩니다. 근데 반대로 거래량이 증가를 하면서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빠지는 이유를 좀 보게 된다면 중국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금일 같은 경우 3% 정도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수급이 꼬여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신 쪽에서도 매도가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 결국엔 개인 쪽에서만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손절 라인은 지난 상황입니다. 그죠? 주봉 차트를 좀 잠깐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60주선도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도 36,000원대, 35,000원대 초반권역까지도 일단 열어놓고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게 된다라면 아마도 주봉상의 120주선까지도 밀려 내려올 그럴 가망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20개월 선을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 추세적인 라인대를 그려보게 된다라면 지금 추세 하단권역에 자리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나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많이 밀리게 된다면 33,000원 정도대 요 자리대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49,000원에 지금 현재의 손실권역을 보게 되면 약 20%가 넘어가 있단 말이죠.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추가 매수를 하는 전략보다는 그냥 관망을 하고 손실 폭을 줄이는 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41,000원대 자리대 이때까지 기본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41,500원 뭐 요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참아보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38,000원대, 37,500원 자리대를 깨지게 되면 아마도 33,000원 부분까지는 바로 밀릴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37,500원 이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일정 부분은 절반 정도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대응을 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를 매수를 하셨어요. 13,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일진 머티리얼즈를 좀 보시게 되면 일렉포일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7,000원대에서부터 18,000원대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이격을 좁히는 과정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단은 상승 추세 때는 완만하게 유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아직까지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전기차가 지속적으로 이제 브랜드가 나올 겁니다. 일단 BMW 그리고 기아차 레이 전기차 출시를 했죠. 그러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된다라면 일진 머티리얼즈도 나름대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일 겁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폰 이쪽에다가 납품을 좀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일진 머티리얼즈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13,0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가가 고점을 형성을 해주고 밀려 내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술적인 반등은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21선을 또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저점을 깨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게 됩니다. 이 폭만큼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이 주가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만원대 중반까지 한 1,500원, 1,700원 이 언저리까지도 밀릴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이 저점이 현재 이탈을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 자리대가 지지를 해주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렇게 박스권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1차, 2차가 나오겠죠? 1차는 11,000원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자리대가 깨지게 되면 1,500원 이 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1,500원대까지는 일단 버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중이 너무 큽니다. 1,500원짜리 때까지 일단 버텨보는 전략. 그리고 나서 횡보를 해주고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12,000원 정도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그때 비중을 좀 축소를 해보시는 전략이 중요하고 리스크 관리는 1,500원짜리 때 이탈하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스템 임플란트네요. 24,000원에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올랐죠?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고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죠?
241선에 대한 저항대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하락을 하게 된다라면 절반의 기본적인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기본적인 절반 되돌림이 나오고 75%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단 말이죠. 박스입니다. 자, 우선적으로 24,0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는 약간의 수익 중이십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24,500원 요 자리대를 지지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4,500원 자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일단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약 한 26,500원 정도에서 27,000원 정도 요 자리대 있죠? 요 자리대가 1차적인 저항 자리대로 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거고, 이 자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다음 단계는 약 한 28,000원 정도가 될 겁니다. 그 자리대를 목표가로 좀 잡아 놓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문자 상담 위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솔홈데코네요. 2272원에 이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한솔홈데코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최근에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2272원 매수가 정도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요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요 최근에 오늘이나 뭐 요때 매수하신 건지 요거를 좀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보게 된다라면 한솔홈데코 같은 경우는 마디에 대한 목표치는 밀려 내려왔습니다. 거래량 또한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을 때는 거래량이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잠깐 수급 한번 볼게요. 수급을 보더라도 지금 약간은 꼬여 있습니다. 지금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한솔홈데코가 해외 쪽에 조림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뭔가가 이 모멘텀이 좀 갖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아니면 한솔홈데코가 조림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은 수월하게 공급을 받는다든가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자리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2,000원 정도, 2,050원 정도까지 밀릴 수는 있을 겁니다. 향후에 밀려 내려왔다가 이중 바닥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을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일단 2,050원 정도 잡아 드리도록 하겠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는 2,500원 정도 설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1차가 2,500원, 2차는 약 한 3,000원 정도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CJENM이네요. CJENM을 51,3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51,3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CJENM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CJENM도 최근에 실적이 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004년도 때부터 대세 상승기에 접어들을 때부터 또 말씀을 드리지만 화학, 조선, 기계, 철강 요런 애들은 중국 관련주다라는 부분들 명칭이 붙어졌단 말이죠. 지금은 바뀌고 있습니다. 내수 섹터들, 엔터주들 요런 종목군들 있죠? 요런 종목군들이 중국 관련주로 현재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점. CJENM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컨텐츠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CJENM이 게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은 컨텐츠 사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매물 소화를 현재 진행을 해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시더라도 기관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오늘 전날 외국인 쪽에서도 매수가 유입이 되는 모습들이네요. 결국엔 개인들만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한 차례 장대 양봉이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기본적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을 받는데
49,000원짜리대가 깨지는 흐름이 나왔다가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반등이 나왔을 때 전고점짜리대는 52,000원짜리대를 안착을 못하게 된다라면 아마 추가적으로 좀 밀릴 수 있습니다. 즉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44,000원짜리대에서 당분간 52,000원대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수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 52,000원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 거래량 동반하면서 그렇게 보시고 2차적으로는 약 한 5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44,000원은 너무 좀 큽니다.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릴게요. 한 46,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에이텍이네요. 5,100원에 매수를 하셨네요. 5,100원에 10%를 매수하셨네요. 에이텍도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에이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가격 조정을 깊이 받고 기간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근데 움직였을 때 거래량이 크게 증가됐죠. 최근에 모습 확대해 보면 여기에서도 거래량이 증가가 됐습니다. 즉, 요 자리 때 매물을 뚫을까 싶었는데 뚫었다가 밀려 내려온 겁니다. 그죠? 그러면 최근에 이 자리 때 밀려 내려온단 말이에요. 즉, 전고점을 넘어섰다가 밀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많이 밀리면 약 4,300원 정도 때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즉, 리스크 관리짜리 때는 4,300원 정도 이탈하게 된다면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5,1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5,100원 정도가 한 5,000원, 4,900원 정도로 좀 일단 짧게 잡아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4,900원 정도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단기적으로 급등을 하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준 라인을 꼭 잡아서 하시라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왜? 변동성 큽니다, 이제. 변동성 크기 때문에 이격 벌어진 종목군들 들어가실 분들은 손절 라인 딱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실 크게 날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현대미포주선이네요. 15만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자, 현대미포 한번 볼게요. 자, 15만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우선, 그죠? 매수 타이밍은 잘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하셨다라면. 근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최근에,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수는 올라갔습니다. 근데, 얘는 빠졌어요. 지수가 올라갔을 때는 빠지는 종목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근데, 많이 빠졌으니까 들어간단 말이죠. 조선 섹터 아직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만원에서 15만원까지 빼졌으면 20% 빠졌으니까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에 덥석 매수를 한단 말이죠. 수주 받는 거는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게 보는 조선 섹터 종목을 본다면 전 현대미포조선이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향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수주가 좋기는 한데 아직까지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적에 반영이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수주 받는 건 향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2년 뒤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대에서 15만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일단은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시겠다라는 포지션을 잡으셨거나 아니면 정말 길게 끌고 가겠다라는 생각에 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이거 14만 5천원, 14만 4천원 이 자리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면 저는 기다리는 전략 괜찮다고 봅니다.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얼마까지? 기본적으로 약 한 18만 5천원짜리 때까지는 충분히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덕산 하이메탈이네요. 25,500원에 30%. 어떻게 대응하나요?
자, 덕산화 메탈 볼게요. 25,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분명히 최근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잘 보세요.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이 덕산하이메탈의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A3 라인 발주를 이제 시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에 따른 수혜는 덕산하이메탈이 받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4월 초에 한 차례 장대 양봉이 나왔었고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횡보를 해주다가 자리를 이탈을 했어요. 이탈을 했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만 보더라도 이렇게 빠졌을 겁니다. 이렇게 빠져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요 박스를 이탈했단 말이에요. 지금 요 자리대를 이탈했다라는 얘기는 추가적으로 더 밀려 내려올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요 폭만큼. 그럼 한 18,500원, 18,000원대 초반권역까지 밀려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대가 61선입니다. 즉, 종가상 18,500원을 안착을 하지 못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고 나서 절반 정도만이라도 해놓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꼭 기억을 하시고요. 바닥은 일단 나온 것 같습니다.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하락 추세 때도 넘어섰기 때문에 횡보가 조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A3 라인을 뭐 곧 발주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에 대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다. 결국에는 지지를 받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도 다시 한번 2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면 매수가 정도가 오게 된다라면 일단은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고 2만 원 안착을 했을 때 거래량이 좀 증가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혹은 안착을 하거나 그럼 다시 한번 문자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엔텔스네요. 19,700원에 1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엔텔스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사물인터넷에 대한 부분들 엮인 종목이죠. 자, 올해 이제 4월 중순 들어서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격 벌어진 종목군들 조심하셔라. 기준점 잡고 접근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 종목 저점 또 깼습니다. 61선을 깼다라는 얘기는 일단 오랜 시간 동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만 보게 되면 오늘 하방 경직을 좀 보여야 될 자리대까지는 밀려 내려왔습니다. 근데 19,700원 자리대에 매수하셨단 말이죠. 19,7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도 요쪽이나 요 시기에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아마도 요 시기에 좀 매수를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장대 양봉을 그려졌다라면 이 시가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일단 손절하고 보는 겁니다. 리스크 관리하고 보셔야 되는데 기다리니까 빠지는 거란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빠지겠죠. 이렇게 빠지겠죠. 그렇다면 이 자리대는 16,000원까지도 밀려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16,000원 자리대까지 일단 열어놓고 보시되 16,000원 자리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겁니다. 61선 깼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로 61선 다시 안착해주는 흐름이 나와줘야지만 단기적으로 추세가 유지가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한 19,000원 정도만 놓고 보고 대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 정도까지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당첨자는요. 한소름 데코 문의하신 분입니다. 3015님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이격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좀 조심하자. 실적 나오는 종목군들 보자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격이 벌어져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흔들림이 좀 많을 거라는 거. 단기적으로 목표치가 찬 주식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일단 매도를 해놓고 다시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마디가 찼다라는 얘기는 그 폭만큼 찼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대박플러스에서 보여드릴 건데 강의해드릴 건데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대박플러스 시청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변동성에 좀 주의하자라는 거, 기준점 잡고 하셔야 된다라는 거, 향후에 좀 차별화가 더
심화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